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 시기와 이전 기사에서 우울이라는 단어의 언급에 대해 프로젝트를 진행한 20학번 심리학과 이승우입니다. 먼저 코로나19는 지난 2019년 중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급속도로 퍼져나간 바이러스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1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3월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코로나의 확산은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2020년 1월 20일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많은 대면 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고 사적 모임 또한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심리 발달 과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에릭슨에 따르면 사람은 각 연령에 따라 거쳐가야 하는 심리 발달 단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 이런 심리 발달 과업의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우울증의 확산입니다. 사회적 활동이 줄어든 사람들 사이에서 우울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20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20대의 우울증 환자는 전년 대비 28% 증가하여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전염병이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 또한 야기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확진자는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확실하게 예측하지 못하게 하며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는 불안감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비카인즈라는 웹사이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비카인즈는 뉴스 기사를 모아서 분석을 진행하는 사이트인데요. 이번 분석에서는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 작성된 기사를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작성된 기사와 비교하기 위해서 코로나 이전 시기인 2018년부터 19년까지 작성된 기사 또한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월별로 작성된 수를 확인하였으며 이때 우울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된 단어 또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우울 사용 빈도에 관한 분석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그 시기 2년간 기사에서 언급된 우울이라는 단어의 빈도를 월별로 만들어 그래프를 작성하였습니다. 일단 파란색의 경우 코로나 시기 이전이고 빨간색의 경우 코로나 시기에 작성된 기사의 빈도입니다. 코로나가 막 확산되기 시작하던 2020년 2월까지는 그 이전과 비슷한 양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본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되고 그 기간이 늘어나기 시작한 2020년 3월 이후로는 우울에 대해 언급한 기사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작년에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거리두기를 실시한 지 반년 정도 경과하고 2차 대유행으로 사회에 다시 불안감이 퍼진 때에는 최대 1200이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시기 우울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문제로 힘들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으로는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우울에 대한 기사 수는 정점을 찍었지만 그 이후로는 일관되게 하향세를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1년 하반기에는 거의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하였으며 심지어 2021년 10월에는 역전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시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에 사람들이 적응하면서 이전보다 우울감을 덜 느끼기 시작했다는 시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에 대한 기사보다는 다른 이슈를 중점적으로 기사가 작성되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이전 우울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이때에는 우울과 관련하여 여러 증상들과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루었습니다. 또한 노인, 어르신 등과 같이 특이한 키워드들이 눈에 띄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전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으며 이에 대한 기사가 많이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경우 일단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기사가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장기화, 무력감 등의 단어가 나타나고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을 의미하는 코로나 블루 또한 관찰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르신, 노인분처럼 특정 계층을 지칭하는 단어가 많이 발견되었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청소년들, 사람들, 시민들처럼 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울감의 원인이 되는 코로나19가 특정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 국민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인 만큼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기사가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의 의의와 한계입니다. 먼저 의의로는 코로나 이전 노인들의 우울감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면 코로나 시기에는 우울감이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초기에 비해 코로나 후기로 진행될수록 우울감이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직접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분석한 것이 아닌 기자들에 의해 분석된 기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것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람들과의 어떠한 괴리감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사용한 비카인즈에서는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 1000개의 기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시기 동안 작성된 모든 기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서 데이터에 어떠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